1910년부터 1919년도까지를 무단 통치 시기라고 하면 1919년 이후부터는 문화 통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뭐가 문화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입힌 거지. 아이씨.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문화 통치가 아니라 기만 통치가 시작돼요. 요때 이제 치안 유지법인가 하는 그 법이 네. 만들어지는데 나 지금 이러고 이제. 자, 요 법이 만들어지는데 네. 요 법이 뭐냐면 응? 이거예요. 이간질을 위한 법이에요. 누가 누구를 이간질하는데? 일본 놈이 네. 조선인들 사이를 이간질하네. 아 진짜. 독립운동을 하거나 네. 일본을 까는 듯한 뭔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신고해 보상해줄게. 이거예요. 그 친일파. 그렇지. 이때 친일파가 엄청나게 양. 그거 그 드라마. 뭐 각시탈? 나 안 봤어. 아. 너무하네. 이씨. 네. 그때 이후로 친일파가 양산이 돼요. 대박 양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상을 해줬어? 네. 끼어서 미안한데 보상을 해준 거야? 보상도 해주고 돈으로 보상도 해주고 지위도 주고 그리고 뭐 잡아놨던 마누라를 풀어준다든지 잡아놨던 남편을 풀어준다든지 잡아놨던 아들을 풀어준다든지 진짜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런 걸 하는 거죠. 그 법을 제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풀어주는 듯 하면서도 더 이제 친일파도 양상을 하는 이제 민족 이간계를 이 사람 놀리네 이거 지금. 민족 이간계를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국사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그 전까지는 군인들이 경찰 역할을 했었는데 일반 경찰 공무원이 네? 경찰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 바꾸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조선인들이 군법 적용을 받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일본인과 똑같은 시민법을 적용받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경찰 숫자가 엄청 늘어나요. 그리고 또 신문, 방송 같은 걸 조선인들이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검열을 겁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약간 풀어주는 것 같고 눈에 위에 주는 것 같은데 결국 다 자기 입맛대로 하겠다 이거네. 그렇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네네. 뭐 하는 데냐면 봐봐요. 내가 누나 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누나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착취를 하고 누나 나라에 있는 거를 내가 다스릴 거야 지금부터. 그러면 누나 나라에 있는 행정 체계를 그대로 냅두면 내가 뺏은 게 아니잖아. 마음대로 못 하는 거니까. 마음대로 못 하니까. 내 마음대로 누나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거야. 그럼 부서가 필요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그런 거구나. 건물을 딱 두고 거기에 대장 자리에 조선 총독을 앉히는 거예요. 네. 그 일본 놈이잖아. 그렇죠. 일본 놈이죠. 조선 총독을 앉히는데 그 총독에 항상 군인이 왔어요. 네. 군인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고 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군인 말고 일반 공무원 출신으로 총독을 보낼게 라고 되게 선심 쓰듯이 얘기를 해놓고 한 번도 군인이 아닌 사람이 총독으로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만하는 거죠. 왜 기만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기만 통치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도 어떻게 보면 3.1운동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시위가 지속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시위가 힘도 빠지고 네네.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민족지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네네. 열심히 만세운동을 한 달 내내 했어요. 그래서 통치 수단이 좀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 독립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 약간 놀리는데 진짜 계속. 너무 많이 잡혀갔어. 그래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체계적인 지도부가 갖춰져 있지 않고 체계적인 그 독립운동을 펼치기 위해 네네. 부서가 없으니까 혹은 나라를 뺏겨버렸으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행정 체계가 정확하게 없으니 우리가 이런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는 멋진 비폭력 평화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쟁취를 못하는 것 같다. 놀림만 당하는 거지. 정부를 만들자. 네. 근데 사실 정부라고 하는 게
그때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는 게 다 있었어. 여러 개 있었어. 저기 중국에. 서울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두세 개 있잖아요. 네, 중국에도 있었고. 저기 어디냐? 러시아에도 있었고. 오예. 그게 잘한다. 다 있었어요. 블라디보스톡 이런 데도 있었어요. 네. 근데 정부가 3개, 4개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치. 모아야지. 그래서 우리 하나로 모읍시다. 해가지고 어디로 모았을까요? 상해. 그렇죠. 아, 나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잘하면 안 되는데? 그래요. 나 또 까줘야 되겠네. 누구 모였을까요? 김구. 틀렸어요. 됐어. 그래요. 김구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상하이로 네. 그 모입니다. 지도자들이. 네. 거기서 이제 국무총리 이승만을 앉히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국무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이동희 선생님이나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정부를 만들어요. 이름은 들어봤어. 그렇죠. 이 선생님들이 모여서 정부를 만들었고 그 네. 정부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네. 김구 선생님도 옵니다. 네. 나 문지기라 테니 임시정부에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시켜달라 해가지고 김구 선생님도 이제 그 지금으로 치면은 국정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외부 요인을 그 일본인 놈들 중에 혹은 우리랑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밀정이 있지 않나 혹은 네. 일본 놈들 사이에 밀정을 좀 심어 놓는다든지 혹은 그 일본의 정보를 동태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부서에 네. 김구 선생님을 앉혀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라고 하는 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임시정부가 지금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통치권이 미치는 땅은 없으나 언젠가는 우리 땅을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피치로. 야, 영토가 없고 통치할 사람도 땅도 없는데 정부를 만든 거네. 그렇죠. 이야. 언젠가는 우리가 저기를 회복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어졌으니 회복을 할 수가 없다. 우리 지금 나라 있다. 지금 우리 정부 갖고 있다. 정부가 있다. 우리 지금 있다. 땅을 쟤네가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다. 쟤네가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네. 라고 외교도 할 수 있고. 나라 대 나라로 외교를 해야 되잖아. 근데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외교를 해? 그래서 이제 나라를 만든 거예요. 정부를 만든 거죠. 언제? 1919년도 4월 11일 날. 4월 11일. 3일 운동을 한 달 정도 하고. 그렇죠. 한 달 이후에 4월 11일에 정식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건국이 된 건 만들어진 그때네. 건 1919년도 4월 11일인 거죠. 확실하네. 그렇죠. 아니라고 하는 놈들은 뭐가 아니라는 거야? 땅이 없지 않았냐 내지는 1948년도 8월 15일 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된 그 해가 통치권이 미치는 나라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시작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야로 뒤가 있지. 뭘까요? 얘네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19년도 4월 11일을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다라고 계속 주구장창 주장하는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 전에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으면 약간 일본도 잘못한 게 없는 게 되고 그리고 그 전에 독립운동부터 해서 애쓰신 분들의 노고가 그냥 다 인정되지 않는 거잖아. 그렇죠. 오 잘한다. 이건 인정. 맞아요.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거네. 네. 나라에서 이 새끼들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네.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거나 친일 활동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나라가 없지 않았냐. 지가 친일을 했으니까 이것들이 그딴 소리를 하고 지금 와. 거죠. 베이스엔 그게 깔려 있다고 봐요. 그런 게 있었구나. 그렇죠. 난 왜 아니라고 할까 계속 그렇죠. 궁금했거든.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을 자꾸만 건국절로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다음번에 혹시 누나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오늘 배운 걸로 깨부셔 주세요. 알겠어. 1919년도 4월 11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다. 19년도 4월 1919년 4월 11일 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다. 왜? 그때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으니까. 190 뭐? 1919 1919 0411 0411 네. 1919 오케이. 0411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국무총리로 이승만을 앉혔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 인사들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독립운동을 그동안 했던 많은 인사들이 있었는데 네. 왜 하필 이승만이었을까요? 걔가 독립운동을 많이 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영향력이 있었겠지. 영향력이 있어요. 돈이 많았나? 응? 돈이 많았나? 미국 통이었어요. 미국 통일. 그러니까 미국과의 친했어? 네. 미국이랑 친한 사람을 앉혀가지고 미국에도 덕을 좀 보겠다. 그렇죠. 근데 왜 미국과 이승만이 선이 많이 닿아 있을 것이다라고 독립운동가들이 생각을 했냐면 그 전에 미국 대통령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승만이. 네. 왜 그래서 만났대?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 뺏기기 전에 이승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네? 이제 공하고 네네. 이제 그리고 민족 지도자들이 네가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가서 우리나라 뺏지 말라고 좀 얘기도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서 그때 당시에 배를 타고 한 달 정도 하와이까지 가는데 한 달 걸렸대요. 그리고 하와이에서 이제 미국의 본토까지 들어갈 때까지도 엄청 걸렸겠죠. 통통배구나.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도 미국 대통령 만날 때까지 8개월 정도가 걸렸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 알아 고려해 볼게 이랬대요. 8개월 9개월 걸려갔는데 알았어 고려해 볼게라고 얘기했는데 이승만은 미국 대통령이 내 말을 고려해 본단다. 자기 업적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미국은 이미 일본한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왠지 역사책에 있었던 것 같아. 역사책에 있어요. 일본 가스라라는 놈과 미국 테프트라는 놈이 만나서 밀약이라고 하는 건 몰래 조약을 맺는 거예요. 몰래 약속을 했어요. 그럼 미국도 일본 편이었어? 몰래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미국이 필리핀 먹을게. 일본은 조선 먹어. 개새끼들 진짜 씨. 조선 먹어. 그리고 2차 영일 동맹이라 그래가지고 영국도 일본하고 이미 동맹을 맺어놨었어요. 영국이 인도랑 홍콩 먹을게. 너네가 조선 먹어. 이렇게. 제국주의들끼리 이미 다 끝나 있는데 이승만이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 만나서 주가 뭔데? 제국주의. 큰 나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엄청 퍼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약육강식. 좀 더 진화돼 있는 나라가 진화가 덜 된 나라를 먹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다. 라고 하는 사상이 짙게 깔려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무슨 먹이 사슬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짙게 깔려 있었던 시기였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일본은 이미 그런 협약을 다 맺어놓은 상태인데 이승만은 의기양양했던 거죠. 근데 가만히 돌아가는 꼬라지를 가만히 보니까 아니거든 이게. 이미 이제 조선이 뺏길 것 같거든. 그래서 이승만은 조선으로 돌아오는 걸 포기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네. 지가 지금 임시정부 자리에 앉아놓고 아니. 깜짝이야. 그 전에 나라 뺏겼을 때. 오케이. 나라 뺏겼을 때. 그래서 석사, 박사 학위까지 이제 받고 이제 조선으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3.1 운동도 하는 것도 보고 임시정부 하는 것도 보고 해가지고 임시정부로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동희 선생이나 신채호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도 만나보고 했으니까 외교력이 꽤 있지 않겠냐 싶어서 이상한데 왜 그런 사람이 임시정부랑 너무 안 어울리잖아. 그래서 이승만을 임시정부에 앉혔죠. 아니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로만 지금은 우리는 뒤에서 이제 다 아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미지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 대통령 만나본 사람이 어디 있어? 없고 또 영어를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무총리로 앉혀놓으면 미국하고 굉장히 친하게 잘 이렇게 외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앉혔는데 그때부터가 우리 임시정부가 굉장히 꼬이는 길로 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겠지. 왜 그랬을까? 왜 꼬였을까요? 이승만 자체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도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미국하고 외교를 잘 해주면 되잖아. 그걸 기대한 건데. 근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흥분을 해가면서까지 꼬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거 들으면 난리 날걸?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리 강화회의 열리고 있다고. 응.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네네.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 선생님을 파견을 해요. 네. 되게 젊은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님이 강화에 파견을 해서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제 그 많이 모인 강대국들한테 우리 독립시켜달라. 우리 정부도 있다. 나라를 강제로 저놈들이 뺏어간 거다. 근데 일본이 승전국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겠지. 그래서 그게 지금 씨알이 안 먹혀서 되게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보고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외교력을 좀 발휘를 해봐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승만이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통치를 받고 있는데 독립만 시켜주면 미국 너네가 한반도를 통치해도 괜찮다. 이승만이 한반도 위임 통치론을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이샹씨 독립시키라 그랬더니 어디 딴 나라에 주고 지랄이야. 그래서 신청 그죠? 굉장히 새끼 진짜. 네. 어떻게 짱구를 굴리면 그런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당연히 임시정부에 있는 많은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겠죠. 뚜껑이 빵 열리잖아요. 네. 그때 신채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용호 선생님인가 신채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를 팔아쳐먹었고 이승만이는 없는 나라를 팔아쳐먹었다. 더 나쁜 놈이네. 그러면서 네. 나는 더 이상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 해먹겠다. 해서 많은 임시정부 인사들이 네. 임시정부를 떠납니다. 아 이승만을 쫓아야지. 떠나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네, 떠납니다. 그때부터 꼬이는 거죠. 떠나요. 그러고 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웃기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총리. 국무총리인데 자꾸만 자기 어떤 편지를 쓸 때 프레지던틀리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인사들이 대통령이 아니지 않냐. 왜 자꾸 대통령이라고 하냐. 바꿔라. 안 바꾸겠대. 그래서 임시정부 인사들이 또 사람 좋은 사람들만 남아있나 봐요. 알겠다 그러면 대통령 중심제 하자 그러면. 그럼 네가 대통령 해라.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요. 잠깐만 그럼 여기서 국무총리일 때와 대통령일 때 달라지는 게 뭔데? 없어. 왜냐면 생각을 해봐요. 그때 당시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만들긴 했어요. 국회. 지금은 국회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임시의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법 만드는데 법 집행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재판하는데 재판하는 데는 있다가 없다가 이랬어요. 왜냐면 재판하는 곳이 필요가 없어. 국민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긴 했지만 그런 게 굴러가는 게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서 굴러가는 거나 주석이 중심이 돼서 굴러가는 거나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굴러가는 거나 뭔 상관이 있냐. 일단 나라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싶었나 봐요. 그럼 명예 욕심만 있네. 지 하나만 생각하네. 나라 생각하는 애가 아니고.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상하이 임시정부 어디에 있어요? 상하이에 있잖아요. 상하이에 있지. 이승만 어디 있어야 돼요? 상하이에 있어야지. 상하이에 있어야죠. 미국에 있었다며. 그렇죠. 그거는 어디서 봤어? 또 미국에 가가지고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자 독립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 그렇죠. 돈이 겁나 많이 필요합니다. 총도 사야 되고 그죠? 외교를 하려면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뭐 백값도 필요할 거고 숙소도 필요할 거고 밥값도 필요할 거고 또 나중에는 전쟁도 해야 되니까 군대도 만들어야 되니까 군인들 또 밥도 먹여야 되고 군복도 줘야 되고 총도 줘야 되고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 임시정부 인사들이 뭐 편의점 알바를 할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부자들한테 공채를 발행합니다. 공채. 독립운동 공채, 독립공채, 임시정부 공채 이런 걸 발행을 합니다. 그게 뭐냐? 채권을 하나 써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쓰고 뭐 얼마 정도의 돈을 네가 지금 빌려주면 나중에 독립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지면 너한테 더 많이 갚아주겠다. 이렇게 부자들한테 공채를 발행을 하면 정말 많은 이 국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독립운동을 펼쳤던 분들 이름 말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이 뭐 만세운동 할 때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만세운동하면 떠올리는 게 유관순 열사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했나? 아니거든. 그치. 여러 많은 국민들에 그 독립 공채하라고 채권 독립 언제 될 줄 알고 그러니까. 누나한테 돈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턱턱 내놓는 거예요. 그런 독립 공채를 미국에 있는 많은 교포들이 있잖아요. 교포들이 이제 구미위원회에 있는 이승만한테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채를 발행해서 돈을 줍니다. 이승만한테? 이승만한테 준 게 아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갖다 줘라라고 준 거예요. 이승만 잘 했어? 슈킹 깠죠. 돈이 안 와. 임시정부가 다 한 거야. 돈 갖고 와! 했는데 안 와. 아휴. 그래 일단 들어와. 떼먹었어? 미국에 몰라. 미국에 있지 말고 일단 상해로 와. 제발 좀 와. 우리 돈이 없어. 돈 갖고 와. 그 구미위원회에서 돈 많이 발행했을 거 아니야. 갖고 와. 그 이승만이 와요. 돈을 한 푼도 안 갖고 옵니다.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임시정부에서 못 해먹겠다 하고 떠난 분들이 많이. 아니 어쨌는데 그 돈? 모르지. 아무도 몰라. 나 욕해도 되나 이거? 근데? 아무도 몰라. 욕해도 되지. 그래서 내가 그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보수를 지지하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라고 한 거예요. 이승만 국부거든 걔네들한테.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를 만들어주신 분이란 말이야. 걔네들한테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막 해서 돌았어. 임시정부가 돈도 한 푼도 없고 하잖아요. 임시정부 인사들이 다 이제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또 임시정부가 또 내가 지금 이승만을 깔려고 얘기를 했지만 이승만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념 대결이 펼쳐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가 좋은 이데올로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아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좋은 이데올로기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부딪혔어요. 지금이야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다 무너지고 북한 하나 남았으니까 이게 지금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훨씬 더 뛰어난 이데올로기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때야 뭐 그때 다를 수 당시는 있지. 그쵸. 소련도 막강했고 중국도 컸고 그래서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대립이 심각했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 안에서도 너네랑은 못 해먹겠다, 니랑은 못 해먹겠다 하고 막 싸우고 있기는 했었어 사실은.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승만이가 돈 슈킹 까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건이 터지니까 임시정부 못 해먹겠다 하고 다 거의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제 그 와중에 임시정부를 명맥을 유지는 우리 정부니까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지키고 계셨던 분이